안녕하세요.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일반 상용근로자의 휴업급여와 동등하게 지급하는 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는 통상근로개수라고 하는 그 73%에 대한 그 적용 기준이나 적용 방법, 통상근로개수가 왜 73%라고 하는 그 비율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휴업급여를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하는 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임금액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개수가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용근로자의 산재 승인 결정한 그 지사 최초 결정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통상근로개수 적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등한 평균임금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또는 사망한 그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나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내지는 불리한지에 대한 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월간 근무일수를 평균적으로 22.3일을 일했다는 것을 비율로 환산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73%입니다. 따라서 한 달에 22.3일보다 더 많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했다고 하면 불리한 것이고 22.3일보다 더 적은데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했다고 하면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근로복지공단 차원에서는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장치에 해당되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근로자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비록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평균임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등을 봐서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평균임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일당 10만원으로 총 92일 중에 70일을 근무해서 총 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라고 보면 이분은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평균임금액을 산정해서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76,086원에 해당되는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평균임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 해당되는 그 총 근무일 수를 가지고 그 기간 동안 받았던 그 급여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바로 나누어 버리면 그 금액이 바로 평균임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그렇게 산정된 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그 기준이 다시 또 보충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통상임금보다는 적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근로개수를 적용 제외 신청할 수 있는 그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서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이상 기간 동안 자신이 22.3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통상근로개수를 적용 제외 신청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사한 후에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개월 여부에 대한 그 판단, 1개월 이상 근로했다라고 하는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꼭 하나의 공사 현장, 하나의 현장에서 1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에 따라서 하나의 현장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의 현장을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총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왔다라고 보면 그 1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그리고 고용 형태 등에 있어서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와 같은 각종 수당들을 계산해서 지급받고 있었다라고 보면 상용근로자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지급 방식이 일당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급으로 만약에 계산을 해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보면 그 경우에는 또 상용근로자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실태, 근로조건 등이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등한 수준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보면 상용근로자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보통 일당근로자, 일용근로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의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면 그분들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평균임금액을 산정해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의 3분 노동법,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반드시 통상근로계수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등하게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서 적용되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